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하시죠.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경남은 5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확진의 정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20주년인 통영국제음악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다양성 속의 비전이 주제인 이번 음악제에선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젊은 연주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암행 순찰차에 적발된 건수가 올해만 700건이 넘습니다. 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51%나 되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코로나19 확진의 정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2,193명.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사라지자 하루 새 확진자가 7,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론 창원이 10,000명을 넘었고 김해와 진주가 4,000명대, 양산이 3,000명대로 경남 전역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44,000여 명을 기록한 뒤 10,000명대까지 떨어져 유행 정점을 지나는가 싶었던 경남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경남, 부산, 울산권의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51%로 일주일 새 29.6%포인트나 증가했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약 10%포인트 높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만큼 확진자 정점이 아직 멀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를 시키는 세대기가 0.5일 정도로 더 짧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개학 이후 10대 확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그동안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만 5세에서 11세까지 소아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은 뒤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소아 백신 접종군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어린이 접종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 속에서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61만 3천여 명으로 경남 도민 100명 중 18명 이상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지사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경남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양산을의 김두건, 김해갑 민홍철, 김해을 김정우 국회의원은 모두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들은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지난 12일까지 사퇴를 하지 않았고 최근 불출마 의사도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모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3에서 11%나 뒤졌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느라 의원직을 사퇴해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될 경우 자칫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양문석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 지난 11일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도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준비 등을 도우며 역할을 한 양 후보는 다시 세력을 결집해 내륙철도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돼.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공천만 받으면 시켜주는 이러한 흐름은 이제는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몰상식, 불공정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깃발이 되고자 하는 게 대선 패배 후유증이 큰 민주당이지만
경남의 유권자들이 지난 2017년 대선 때보다 이번 대선에서 더 많이 지지를 해준 만큼 도지사 선거에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0.65%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남 발전을 위해서 8대 핵심 과제를 공약화했는데요. 이거 연대 책임지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젊은 도지사 후보가 한편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정하는 만큼 전국 4번째 규모의 경남지사 선거에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볕이 가득 쏟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낮 기온이 껑충 뛰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4도, 진주 영하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 18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저녁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은 최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50mm가량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도, 밀양 0도 내외를 보이며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도 있고요. 낮에는 밀양 19도, 양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강풍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음악제의 주제는 다양성 속의 비전인데요.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젊은 연주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통영국제음악제.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진은숙 예술감독이 제시한 주제는 다양성 속의 비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악과 더불어 성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를 선사하고 그리고 그 속 안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비전을 앞으로의 비전을 보는 그 첫 무대로 핀란드 여성 지휘자 달리아 스타셉스카와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과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을 올립니다. 특히 미국 현대음악 작곡가 앤드류 노먼의 관현악곡 플레이 레벨은 아시아 초연입니다. 소프라노 박혜상과 테너 박승주의 불안한 시대의 미사, 체코 출신의 스타 메조 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와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고전과 낭만, 현대음악으로 구성한 클래식 공연을 펼칩니다. 노브스 콰르텟, 김유빈, 박채영 등 차세대 주자들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음악 발굴 뭐 이런데 상당히 그 아이덴티티를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히 거기에다가 좀 더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작품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킹스 싱어즈와 소리꾼 이문의 무대, 한국 음악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원일의 디오니소스 로봇은 클래식 중심 장르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주제에 걸맞게 클래식과 국악, 전자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통영국제음악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이곳 통영의 쪽빛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모든 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불편해서 혹은 바빠서라는 이유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은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1톤 화물차 옆으로 경찰 암행수찰차가 다가갑니다.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나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적발된 겁니다. 최근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사고는 맞습니다. 예, 착용 잘 하고 다니시고 지금 바로 착용하십시오. 단속이 이뤄진 인근 도로에서 곧바로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맞은편에 택배 물품을 갖다 주던 찰나였습니다. 아니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 풀고 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깜빡했다는 핑계도 암행수찰차의 단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좀 잘 착용을 안 하세요? 아니면 오늘만 좀? 이거 금방이야. 커피 먹으면 뭐 이거 왔어. 커피 먹으면 이제 말락한대요 왔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모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남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암행수찰차에 올해만 벌써 7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가 나면 치사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올해 경남에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53건 가운데 약 17%인 9건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큰 만큼 안전띠 착용은 습관화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오는 6월 말까지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경남의 행사 소식 정리했습니다. 통영 진두항 어촌 뉴딜 300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에서 열립니다. 창원 주도항 해안산책로 개통식과 점등 행사는 오늘 오후 창원시 진동면 주도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학생 야간 교통지원 협약식은 오늘 오후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요. 이동식 농업인 세탁 차량 발대식은 오늘 오전 의령군 가래면 평촌마을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상공회의소 기업 커뮤니티 센터 개소식은 오늘 오전 거제 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경남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과 울산의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시행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채용 설명회로 경남 10개, 울산 7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경남에선 전국 최다인 4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김해 진영의 죽곡 농공단지와 의령의 동동 농공단지, 봉수 농공단지, 하만의 법수 농공단지로 3년간 한 곳당 국비 27억 원씩을 지원하며 유휴부지에 문화, 복지가 집적된 시설을 만들어서 정주 여건과 편의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158곳의 고등학생 8만 3,900여 명이 오늘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릅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 대학 수학 능력시험 체제에 맞게 한국사를 포함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개인별 성적 결과는 다음 달 14일부터 각 학교에서 통지합니다. 거제 송정IC와 문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 건설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거제시는 사업비 3,140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에 길이 5.77km의 국지도 58호선이 2029년에 개통하면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낡은 축협 사료 창고를 청년 거점 공간 청춘 창고로 개조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춘 창고는 모임 활동과 동아리 운영,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야외 공연장과 테라스, 아이돌봄 공간 등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바우처 운정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우처 운정택시는 장애인 콜택시 등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외에 일반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통영시에서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어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도시 간 협력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 사업으로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민족예술 창의도시로 가입했습니다. 남해군이 미조항의 폐냉동 창고를 스페이스 미조란 이름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내일 문을 엽니다. 연면적 1,800여 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인 내부 공간은 전시장과 공연장, 카페, 레스토랑, 아티스트 레지던스 등으로 꾸몄습니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최참판댁 한옥문화 100일장이 박경리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100일장 공모는 시 부문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예선 공모를 받아 5월 5일 결선이 펼쳐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22년 공동주택 용지 공급 계획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올해 6만 세대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110필지 388만 제곱미터의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16만 제곱미터보다 80% 증가한 규모로 수도권의 50.5%, 지방의 49.5%를 공급한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